자, 오늘 영상은 자전거에 달려있는 시마노 크랭크를 빼고 지금 현재 공동 구매하고 있는 싱크라이더 파워미터와 크랭크를 장착하는 영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알리 자전거용품 공동 구매 중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싱크라이더 스파이더형 파워미터와 카본 크랭크를 공동 구매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코드 200개 한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50개 정도 코드가 소진이 됐거든요. 아마 지금 이 영상 올라가면 나머지 50개도 이제 마저 소진이 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구입하신 분들이 장착을 하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장착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착하기 전에 먼저 지금 공동 구매하는 파워미터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지금 카본 크랭크와 스파이더형 파워미터 세트로 해서 제 할인 코드 적용을 하면 180불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0달러 이상 15달러 할인이 되는 카드가 엄청 많거든요. 웬만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가지고 계시면 15달러를 거의 무조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65달러 정도의 카본 크랭크와 스파이더형 파워미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파워미터 중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외관이 살짝 다릅니다. 스램용 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의 뒤에 DUB라고 써진 옵션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크랭크 암이 유광 카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마노 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뒤에 24mm 스핀들을 상징하는 24라는 숫자가 써진 옵션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선택하시면 무광 카본이 들어간 크랭크가 배송이 되어 옵니다. 요거 외관이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장착할 크랭크는 이게 시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마노 스핀들, 그러니까 24mm 시마노 스핀들인데 유광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집에서 개인이 작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어떤 무리가 있냐면 공구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크랭크에 요 스핀들을 잠그는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를 잠그는 토크 값이 50N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잠가야 되거든요. 50Nm면요 진짜 세게 잠가야 돼. 내가 있는 힘껏 잠궈도 될까 말까 한 토크 값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 있는 힘껏 잠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초보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집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샵에 가서 장착을 하시고요. 그런데 왜 보여주냐, 샵에 가서 장착을 하든 집에서 장착을 하든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장착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쫙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저거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샵에 가서 장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올리는 정비 영상은 항상 제 채널에 맞게 자린이 분들을 위한 정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천천히 보여드리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고 지루할 수도 있고 고수분들이 보면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패스해 주시고요. 크랭크 장착 탈착이 궁금하신 초보분들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도구마에 달려있는 듀라이스 크랭크를 떼고 싱크라이더 파워미터 크랭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에는 지금 듀라이스 크랭크가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시마노 크랭크는 탈착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마노 크랭크 등급에 상관없이 시마노 크랭크가 달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탈착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페달을 빼야 되겠죠. 자, 페달 같은 경우는 푸는 방향이 양쪽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푸는데 자전거는 페달이 굴러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릅니다. 푸는 방향이. 그래서 어떻게 인지를 하시면 편하냐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야 앞으로 가죠.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 진행 방향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페달은.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데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잠깁니다. 그래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려면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근데 일반적인 나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잖아요. 근데 페달의 왼쪽 페달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바퀴의 진행 방향으로 돌리면 페달이 잠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 그 반대로 하면 풀리겠죠. 그래서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페달은 뭐 페달 생김새에 따라서 푸는 게 다른데, 제 거 같은 경우는 15mm 렌치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혼자 촬영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보이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풀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왼쪽은 풀립니다. 풀렸죠? 오른쪽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휠이.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정상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반대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반대쪽 마저 풀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페달을 뺐습니다. 시마노 크랭크를 탈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크랭크 암을 빼면 반대쪽도 빠지는 구조인데요. 빼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나사를 빼고 크랭크 암을 잡고 있는 여기 볼트 2개를 풀어주면 빠집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체인링 암에 있는 이 볼트는 플라스틱으로 된 볼트거든요. 그리고 저 볼트를 푸는 이 공구도 플라스틱으로 된 공구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장착 토크가 1N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잠그는 애라서 지금 공구도 플라스틱이고 얘도 플라스틱입니다. 가끔 요 공구를 알루미늄으로 된,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공구를 판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입하시면 얘를 막 힘있게 잠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요. 1Nm니까 손으로 돌려서 잠글 정도, 그 정도 힘으로만 잠그시면 되고, 풀 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돌려서 풀면 됩니다. 먼저 크랭크암을 잡고 있는 볼트를 풀어줍니다. 5mm 렌치로 풀어줍니다. 살짝만 풀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반대쪽에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푼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공구로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히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체인링 볼트가 빠집니다. 자, 이제 이 체인링 볼트도 빼고 여기 있는 2개의 나사를 풀었으니까 빼면 빠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 가운데, 이게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에 크랭크암이 빠지지 말라고 락이 하나 걸려 있거든요. 요걸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락에 걸려서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빼줍니다. 요 플라스틱 판이 하나 있거든요. 얘가 위로 딱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빠집니다. 지금 빠졌죠? 요렇게 쉽게 빠지는 이유는 장착할 때 이런 곳에 다 그리스를 발랐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거고요. 뭐 굉장히 오래 크랭크를 사용했거나 빼지 않고 그러면 잘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반대로 뒤집었고요. 이게 촬영을 안 하고 하면 진짜 별게 아닌데 촬영을 하면서 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일단 체인도 빼고 하면 편하겠죠. 빼고 하면 편한데 그냥 저는 바로 끼울 거니까 체인을 빼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체인 링크 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체인을 좀 만져야 되니까 고무장갑도 하나 껴주고요. 벌써 고수분들은 지루하시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빼면 쭉 빠지거든요. 근데 체인이 있죠. 그래서 체인을 뒤쪽에서 이렇게 암을 당긴 다음에 해서 비비 쪽에 살짝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 비비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비비 쪽에 살짝 걸어 놨고요. 크랭크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에서 손으로 툭툭 쳐주면 크랭크가 싹 빠지죠. 그렇지.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시마노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이닝이 달려있는 쪽에 스핀들이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툭툭 쳐서 밀면 이렇게 쑥 한 번에 빠지는 형태고요. 지금 이 크랭크는 듀라이스 크랭크지만 뭐 울테든 105든 기계식이든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또 간만에 체인링 뺐으니까 한번 좀 닦아주고요. 기름때 같은 거. 체인링 달려있을 때는 여기 안쪽까지 청소하기가 좀 힘드니까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체인링은 이 듀라이스 체인링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체인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빼놓고 파워미터 크랭크에 장착을 해줄 건데요. 이 체인링 같은 경우는 별렌치로 되어 있거든요. 별렌치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별로 된 육각 렌치가 있으면 좋겠고요. 30mm 별렌치로 풀면 됩니다. 자, 볼트 4개를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볼트가 나오죠. 참고로 이 싱크라이더 파워미터 크랭크는 BCD 110을 가진 4개의 볼트로 된 체인링과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마노 순정 체인링과 호환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이너 체인링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우터 체인링입니다. 자, 계산하니까 좋게 이렇게 해서 지금 크랭크와 체인링을 분리했고요. 체인링은 사용을 할 거고 크랭크는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인링 옆으로 빼놓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싱크라이더 스파이더형 파워미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다가 듀라로 바꿔서 다시 넣어놓고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장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파워미터 오차 같은 게 좀 있나 뭐 이런 걸 좀 느껴보기 위해서 듀라로 또 사용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교체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다시 장착하는 건데 요거 사용 후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거를 사용 후기를 올리지 않냐면 비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 파워미터가 정확하다 또는 부정확하다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페달형 파워미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페달형 파워미터를 달아서 2개를 비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페달형 파워미터가 없어가지고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요 리뷰가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제가 듀라를 썼다, 이걸 썼다, 듀라를 썼다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뭐 파워값 잘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리뷰를 하는데 뭐 느낌상 괜찮더라고 이렇게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냥 파워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네,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 정보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착은 어렵지가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에 있는 스핀들을 잠그는 볼트가 50Nm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집에서 50Nm를 잠그기는 어렵고 샵에 가셔서 정확히 토크렌치로 체결을 해서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속품은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스핀들이고요. 크랭크 암이 있고 스파이더형 파워미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볼트로 조여서 장착하면 되는 건데 요렇게 설명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서 잘 보고 그림 잘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파워미터 스파이더를 먼저 장착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한쪽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장착을 하고 나서 이 크랭크 암의 유격을 없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크랭크 암이 끼웠는데 유격이 뭐 한 0. 몇 미리가 남으면 얘가 이렇게 까딱까딱 되겠죠. 나중에 까딱까딱 되는 걸 얘를 돌려서 유격을 없애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논드라이브, 그러니까 체인링이 달리지 않는 암이고요. 조개 안 달려있는 이쪽이 체인링이 달리는 암입니다. 크랭크 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스파이더형 파워미터를 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또 크랭크 암 방향이 친절하게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크랭크 암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한 다음에 딱 해바라기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자, 부품들은 여기 가운데가 있고요.
요렇게 생긴 나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35에서 40Nm라고 써있죠. 굉장히 센 토크 값으로 잠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운데 놓고요. 요렇게 생긴 공구가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BB를 잠그거나 풀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요. 이 나사에 이 공구가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잠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잠그면 되고요. 35에서 40Nm로 잠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이렇게 긴 스패너가 있거든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40Nm 정도면 정말 굉장히 세게 잠가줘야 되거든요. 와, 아마 40Nm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근접하게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샵에 가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35에서 40Nm의 토크 값으로 잠궈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아시고 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크랭크 암에 스파이더형 파워미터를 장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핀들을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마노 바디용 파워미터 크랭크이기 때문에 24mm 스핀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장착을 하는데 장착하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끼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끼우고 반대쪽에서 8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50Nm로 조여주면 됩니다. 와, 어렵죠?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8mm 육각 렌치로 50Nm로 조여주면 됩니다. 스파이더형 파워미터와 크랭크암 그리고 스핀들이 이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빼놨던 듀라이스 체인링을 껴보도록 할게요.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촬영하면서 하니까 되게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큰 체인링에 크랭크암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반대쪽에 이렇게 이너 체인링이 들어가면 되고 아까 빼놨던 이 체인링 볼트가 이렇게 잠기면 됩니다. 자, 일단은 대충 고정을 시키고요. 지금 이 체인링도 다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체인링 같은 경우도 이너 체인링도 보시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 쪽으로 크랭크 암이 오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 체인링도 보면 여기에 돌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크랭크 암 쪽으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막 끼우는 것 같아도 방향이 다 있습니다. 볼트를 모두 한 10N 정도로 잠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랭크 암에 스파이더형 파워미터 그리고 체인링까지 장착을 했고요. 이제 껴주고 반대쪽 연결하면 장착은 끝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마노 체인링을 꼈을 때 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시마노 체인링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뭐 듀라 크랭크가 있다 보니까 듀라이스 체인링을 사용을 했는데 105 체인링도 이렇게 유광 재질이거든요. 105 체인링도 유광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105 체인링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알리에서 BCD 110으로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은 체이닝들이 나오거든요. 막 카본 체이닝도 나오고 또 경량 체이닝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거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체이닝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크랭크를 장착하기 전에 스페이서를 껴줘야 되는데요. 스페이서 끼우는 위치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스페이서를 스핀들 쪽에 끼워 주고요. 그리고 스페이서를 하나 더 끼워 줍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BB 폭과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 설명까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B에 껴줘야 되는데 BB에 끼우는 영상이 없네요. 제가 깜빡하고 촬영을 못한 것 같거든요. 듀라이스 크랭크를 뺀 역순으로 이 싱크라이더 파워미터 크랭크를 그냥 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이 빠졌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뒤집었습니다. 자전거를 뒤집은 다음에 이제 반대쪽 크랭크 암을 껴주고 아까 장착한 거랑 똑같이 8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돌려서 유격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잠궈줍니다. 최대한 잠궈준 다음에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게 50Nm로 잠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세게 잠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이제 내려서 힘을 좀 줘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0Nm를 체크하는 토크렌치는 없어서 나름 굉장히 세게 잠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체결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이 나사가 안쪽으로 붙으면서 유격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유격을 없앤 다음에 이것도 손의 힘으로만 잠그시면 됩니다. 이거 막 도구를 이용해서 잠그는 거 아니에요. 이 토크도 약 1Nm 정도이기 때문에 손의 힘으로만 잠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그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육각 렌치가 있거든요. 여기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장착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촬영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이 안쪽에 있는 어저스트 링을 돌려서 이 유격을 없애줍니다. 여기 사이에 유격이 있으면 얘가 까딱거리겠죠. 그래서 유격을 돌려서 안쪽으로 붙여서 유격을 없앤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정 볼트가 있으니까 그 볼트를 잠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페달 달면 끝이죠. 페달 다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바퀴가 굴러가는 쪽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굴러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고요. 지금 그리스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데 페달을 장착할 때도 여기 나사에 그리스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사 방식과 반대 방향이죠. 자, 이렇게 15mm 렌치로 마무리 해주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굴러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페달이 장착이 됩니다.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해서 크랭크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상 지금 현재 공동구매 중인 싱크라이더 파워미터 크랭크 장착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제품 구매하실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파워미터의 리뷰 영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품을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큰 불만 없이 사용 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용하던 기존 파워미터들 대비해서도 파워미터 데이터 값 잘 나오고요. 그리고 파워 값 튀는 거 없이 잘 사용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일단 가격이 상당히 괜찮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아직 파워미터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이번에 파워미터에 입문하시려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과 이 정도 품질이라면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긴 영상이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